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 드디어 대단원 7단원의 등비수열의 연습 문제를 시작할 거예요. 등비수열의 개념 잘 정리하셨어요? 등차 수열보다는 약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또 많이 어렵지는 않죠. 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서로 유기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서로 이렇게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등비 수열의 연습 문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풀면서 등비 수열의 공식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 아, 여기서 뭐 또 키포인트가 하나 있나 보네. 음수라고 줬네요.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에 있는데 두 개의 항을 더했더니 6이 나왔고 두 개의 항을 더했더니 24가 나왔을 때 A7을 구하래요. 예, 전형적인 식 정리 문제인 것 같아요. A2라는 건 어떻게 되죠? A1R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3는 A1R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6 나왔대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A1R이니까 A1R로 묶어줬더니 1 더하기 R이 6이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A4 더하기 A5는 A1R의 세제곱 더하기 A1R의 4제곱. 얘가 바로 24가 나왔대요. 두 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죠? A1R 3승이죠. A1R 세제곱으로 묶어줬더니 1 더하기 R이 24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예식을 1번, 예식을 2번이라고 하면 왠지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눠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나요? 아, 충동을 안 느낍니까? 그럼 큰일인데 충동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1에서 2번 나눠주면 2에서 에 나눠주니까 A1 없어지고 R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죠? R 제곱 남고 얘하고 얘는 사라지니까 1인데 얘는 6에서 24를 나눴더니 얼마예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R은 얼마다? R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R이 음수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R이 마이너스 2면 자 이제 여기서 집어넣어서 보면 되겠죠? R이 마이너스 2래요. R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A1 더하기 4A1이 6이니까 2A1이 6 그러면 A1은 3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AN은 얼마다? 3의 마이너스 2의 n-1제곱인데 A7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7 집어넣어 볼게요. A의 7이라는 것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6제곱이겠죠? 2의 6제곱은 88에 64니까 64에서 3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192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 답은 192고 얘는 등비수열로 정리해서 식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첫째 항이 16이고 첫째 항이 16분의 1이네요. 16이 아니네. 공비가 이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200보다 큰 항은 K항이다. 자연수 K값을 구하라.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해서 어떤 값과 비교해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항, 자 AN을 구할 수 있겠네요. 첫째 항이 16분의 1이고 공비가 2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하면 AN이라는 것은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2의 n 마이너스 1이니까 밑이 똑같기 때문에 2의 n-5가 바로 AN의 일반항이네요. 됐습니다. 근데 뭘 구하랬나요? 아, 근데 얘가 200보다 큰 항을 구하래요. 200보다 크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n-5인데 얘가 얼마 정도 돼야 200보다 크죠? 어디 2의 6제곱은 64죠. 그렇죠? 2의 7제곱은 얼마입니까? 128이에요. 그러니까 2의 8 정도 돼야 20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8 나와야 되니까 n-5가 8이니까 n은 얼마다? 예, 13이 바로 답이겠죠? 그래서 k는 얼마다? 13이 돼야지만 200보다 큰 항이 나온다라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13. 일반항 구해서 어떤 값과 비교하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이것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되게 많이 써먹었는데 그렇죠?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대. 자, 등차 수열 기억나시죠? 등비 수열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4하고 128 사이에 이런 숫자가 숨겨져 있대. 그때 네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등차 수열처럼 등비 수열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테크닉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AP항과 AQ가 등비 수열이라 그러면 AP에서 AQ를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R에 P-Q제곱이 나온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정말 주고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AP하고 AQ가 등비 수열일 때 어떤 항에서 어떤 항을 나눠주면 R에 P에서 Q를 뺀 값과 똑같다는 게 나와요. 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A1이라고 할게. 그럼 얘를 뭘로 보면 될까? 1, 2, 3, 4, 5, 6이겠죠? 그러니까 A6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 공비를 바로 구해볼까요?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6 나누기 A1은 뭐랑 똑같다? 그렇죠. R의 5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A6이 128, A1이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러면 약분하면 2로 먼저 약분해 볼까요? 그럼 4로 바로 약분 되겠다. 그렇죠? 32, 마이너스 32죠.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32니까 R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다 끝나버렸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A야. 그러니까 A는 8 나오겠죠? 8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마이너스 16. C는 여기다 2를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32. D는 여기다 또 2를 곱한 거 마이너스 64. 됐죠? 얘들을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얘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32.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0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공비를 구해서 그 차근차근 곱해줘서 A, B, C, D를 구하면 되게 편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처럼 등비 수열도 이 공식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문제. 이 세수가 있는데 채수가 이 순서를 등비 수열일 때 정수 X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등비 중앙에 대한 이야기죠.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제곱은 그렇죠?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 곱과 똑같다는 거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어디에는 4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얘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45. 그럼 어디 이쪽으로 다 넘겨줘 보죠. 0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44. 더 이상 2로는 약분이 안 되죠. 4, 8, 11. 10이라고 8. 오케이.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2x, x, 11, 8. 10이라고 4죠. 그렇죠? 그럼 8. 그렇죠?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9, 11, 마이너스 19. 오케이. 그래서 2x 마이너스 11, x 마이너스 4인데 자, 정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그렇죠? 4하고 답이 되겠죠? 얘는 등비중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다음 5번 문제로 갈까요? 5번 문제. 자, 정신 차리고 자, 조금만 열심히 더 참고합시다. 자, 3차 함수와 직선의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3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난대. 그 말은 근이 3개란 소리죠. 근데 그 근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3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아하, 그럼 우리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네. 일단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서 문제를 푸는 거고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잡자? A, AR 제곱으로 잡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먼저 볼게요. 그쵸? 일단 교점을 구해볼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는 x 더하기 3이라고 갖다가 놓고 풀죠. 넘겨주면 2x의 세제곱 7x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는 0 됐습니다. 이해 돼 있는데 교점, 세 개의 교점이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점을 A, AR의 제곱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식 정리죠. 자, 세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얘는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제곱이죠. 제곱이 빠졌다. 그렇죠? 얘가 얼마다? 2분의 7. 첫 번째 식 나오죠. 두 번째, 두 군들의 곱들의 합이니까 두 개 곱해주면 A제곱 R, 두 개 곱해주면 A제곱 R제곱 곱해주면 A제곱 R 세제곱인데 동시에 A제곱 R이 다 들어있죠? 1 더하기 R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얘가 바로 2분의 K-1 얘가 두 번째 식이고요. 세 번째 식, 그쵸? 세 개 다 곱하면 AR의 세제곱이네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2분의 2니까 얘 1이네. 그러니까 AR이 1이네. 되게 편하게 뭐가 나오겠는데요. 자, AR이 1인 상황에서 그쵸. AR이 1이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도 쉽게 AR이 1이니까 여기는 그냥 A만 적어줘도 되겠죠. A만. 그러면 위식하고 아래식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겠네요. 현재 A 곱하기 얘가 2분의 7인데 A 곱하기 얘도 2분의 7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7은 얼마다? 2분의 K-1. 그러니까 K는 얼마다? 8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K가 8이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는 미지수를 어떻게 잡자? AR 세제곱을 AR 제곱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고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식 정리해서 문제 푸는 문제네요. 5번은 뭐 특별히 어렵진 않네요. 자 6번으로 가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등비수열의 어떤 식을 보고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지 아닌지 찾아내고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런 식이 나오면요. 이런 식에 대해서 초항이 얼마인지, 초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는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항의 수는 몇 개예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10제곱. 항의 수는 10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합이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여놨어요. 좋은 점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얘로 보면서 머리로 바로 찾고 하는 것보다는 얘를 한번 초항, 공비, 항의 개수를 적어놓고 얘 가지고 바로 식을 세우면 되게 편하죠. 1 마이너스 2에 초항 마이너스 2에 그렇죠? 1 마이너스 2에 몇 제곱? 10제곱. 그렇죠?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그렇죠? 얘 1 마이너스 1024 해도 되죠? 짝수니까. 그럼 얘는 얘하고 이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3분의 2 곱하기 1023이 되고 얘는 약분시키면 3, 4, 341에 곱하기 2 하니까 예, 682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죠? 계산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거의 실수할 일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렇죠?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밑에도 식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초항이 얼마예요? 2입니다. 공비는 얼마예요? 4분의 3이네.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9개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개예요. 그럼 얘 보고 식 세워볼게요. 1 마이너스 4분의 3에 초항 2에 1 마이너스 4분의 3의 몇 제곱? 예, 10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4분의 1이니까 번분수에 의해서 얘는 8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얘는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제 얘를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7번.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과 n까지 합 SN을 구하래요. 아, 근데 일반항이 봤더니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네요. 그렇죠? 근데 n항까지 합 SN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초항과 공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초항 공비 찾는 것은요. A1과 A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A1이 얼마예요? 1 집어넣었더니 3에 2의 세제곱이죠. A2는 얼마예요? 2 집어넣으시면 3에 2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초항은 얼마고? 예, 얘가 초항이죠. 24가 초항이고 공비 얼마예요? 공비는 4죠. 끝났죠? 항의 개수는 뭐 n항까지 합이니까 항은 n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로 등비수열의 공식 찾아보면 SN은 얼마다? 4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4에 4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얘가 3이니까 8에 4의 n제곱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죠? 물론 2로 거듭제곱이니까 정리하셔도 되지만 2의 세제곱, 2의 2n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적절하게 답이 어떤 걸 원할지 모르니까 찾아주면 되고 얘도 초항하고 공비 찾는 법 어떻게 하자? A1과 A2를 집어넣으면 초항과 공비를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 정보 찾아서 SN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자, A1은 얼마예요? 1 집어넣었더니 1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초항은 4네요. 자, A2 구해볼까요? 12에다가 2 집어넣었더니 3분의 1에 2 집어넣으면 세제곱.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디 값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27분의 12. 얘는 그렇죠? 27분의 12 맞죠? 근데 3, 4, 3, 9, 27. 그러니까 공비가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초항이 4고, 자, 초항이 얼마다? 4고, 공비가 얼마다? 9분의 1. 항의 개수는 몇 개? n개가 되겠죠? 자, 그럼 얘 가지고씩 세워볼게요. 1 마이너스 9분의 1에 초항 4에 1 마이너스 9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그렇죠? 그럼 얘는 9분의 8. 그렇죠? 그럼 얘는 번분수니까 2 약분되니까 정리하면 2분의 9에 1 마이너스 9분의 1에 n제곱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저런 문제도 아까 우리가 6번에서 봤듯이 초항, 공비, 항의 개수를 따로 한번 정리해서 식을 세우면 절대 틀리지도 않고 그렇죠? 실수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와, 이거 우리 그때 했던 거다. 등비수열에서 했던 거. 뭐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벽돌 쌓자 그랬죠? 바로 벽돌로 쌓고 갈게요. 벽돌로. 자, 초항부터 SO가 얼마다? 10이라고 쓸 수 있죠? 자, S10은 얼마예요? 40이래.
근데 S 뭘 구하래? 15는 얼마냐고 물어봤죠? 등비 수열이래요. 그럼 얘도 벽돌 쌓기. 자,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얼마? 10이래. 자, 10항까지는 5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겠죠? 자, 여기는 10이니까 여기는 30이 되겠죠? 40. 근데 15까지가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가 10이고 30이고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15까지 합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어떤 수열이 어떤 특징들 똑같은 개수끼리 합한 것들은 원래의 수열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10이고 30이야. 자,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얘들도 등비수열을 따라가니까 얼마 했어? 곱하기 3을 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에서 얘가 똑같은 개수 10개끼리 수열은 여기다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90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얘 합은 얼마? 130.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벽돌 쌓기 수업 시간에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소술형 때는 어떻게 해요? 벽돌 쌓아요? 안 되죠. 선생님들 점수 안 주세요. 벽돌 쌓으면 너 이거 뭐니? 그러면 벽돌을 쌓는데요. 그러면 뭐냐? 그래. 바로 틀리죠. 그럼 알아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일 때 이걸 써두시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두 개를 줬다는 건 미수. 그렇죠? SN의 등비수열의 합은 얼마예요? 1-R에 초항 A1에 1-R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A1하고 R을 모르잖아요. 미지수를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개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해서 연립방정식에서 A1하고 R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건데 너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벽돌 쌓기로 하시면 훨씬 좀 나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9번 갈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이 얘가 돼 있대. 자, 얘도 별표하셔야 돼. 스텝 1에서는 나름 상위권 문제예요. 기본 개념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등비수열의 합도 이런 특징이 있죠. 등비수열의 합에 A 더하기 B의 그렇죠? B의 R의 n제곱일 때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죠? A 더하기 B의 값이 만약 0이래. 그다음에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래. 그렇죠? A 더하기 B가 만약에 A 더하기 R의 n제곱 형태로 나타났을 때 등비수열의 합이 A 더하기 B가 0이면 어때? 얘는 초항부터 등비죠. 초항부터 등비수열의 규칙을 따라가는 거고 A 더하기 B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둘째 항부터예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2 더하기 현재 얘 R의 n제곱 걸로 정리해야 되니까 SN이 얼마예요? 3의 n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6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 더하기 얘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이 A1을 물어본 거예요. 이 A는 A3을 구할 때는 AN을 구해서 3을 집어넣으면 되지만 A1도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A1은 뭘로 구해야 되고 S1으로 따로 구해야 되고 A3은 AN을 구해서 거기다 3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1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SN이 6에 3N 플러스 1이면 SN-1은 얼마예요? 6에 3에 N-1 더하기 1이죠?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얘는 AN이 되겠죠? 얘는 6에 3의 n제곱, 얘는 계산하기 수월하게 3 곱하기 3의 n-1로 써버릴게.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 빼주면 0이니까 그럼 얘는 6 곱하기 얘에서 얘 빼니까 2에 3의 n-1이죠? 근데 여기 있는 6에서 3이 오면 되니까 여기는 4에다가 3의 n제곱. 얘가 바로 AN이네. 근데 어디서 써먹죠? n이 2보다 클 때만 써먹으니까 A1은 어떻게 구한다? S1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A1은 얼마다? 19. 그 다음에 A3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27에서 4 곱하죠? 27에다 4를 곱하니까 7, 4, 28, 108. 그래서 108이고 두 개 더해줬더니 127 나오겠네요. 그래서 127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의 다시 특징 한번 살펴보죠. 뭐가 중요하다? 등비수열의 합이 SN이 A 더하기 B의 R의 n제곱 형태로 나올 때 여기 Rn을 제외한 A하고 B의 합이 0이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이고 A 더하기 B의 값이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여기서 A1 더하기 A3을 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A1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 A1은 S1에서 구해야지 일반항 A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일반항 AN은 n이 2 이상부터만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스텝 1에 10번 갈게요. 10번 갔다가 화장실 갈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급한 친구들은 빨리 끊고 가야지 뭐. 스톱 누르고 가야지. 예.
좋았어. 방금 했던 이야기 10번은 방금 했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네요.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는데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SN이 A의 B, A 더하기 B의 R의 N제곱. 반드시 여기가 R의 N제곱. R의 N제곱 형태여야 돼요. R의 N제곱. R의 N제곱 형태가 됐을 때 그때의 얘 더하기 얘가 0이 되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 식 보면은 얘는 SN이 4 곱하기 3의 N-1 플러스 K인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합이 0이라는 건 기억이기 때문에 선생님 K는 마이너스 4요. 근데 얘는 현재 주관식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거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오면 보기에 마이너스 4가 있을 거예요. 그럼 딱 그렇죠. 풀고 영원히 틀리는 거죠. 내가 풀었던 답이 보기에 있으면 그건 영원히 틀리는 거예요. 왜? 두 번 다시 검토 않거든요. 못 푼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검토해?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틀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떤 꼴일 때? R의 N제곱 꼴일 때 얘는 R의 N-1 꼴이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3의 N제곱에 얘는 3분의 1이죠. 오케이. 플러스 K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4에 3의 N제곱 더하기 K. 오케이. 이렇게 R의 N제곱 꼴일 때 그때의 얘 더하기 얘예요. 그러니까 K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은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주 내시는 문제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텝 1 풀어봤고 잠시 뒤에 또 스텝 2에서 봅시다.